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실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화분이나 노지에서 무화과나무를 잘 키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화과의 열매가 아예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가 열렸어도 겨울철이 될 때까지 익지 않는다. 그리고 무화과가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별로 맛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열매가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열매가 열리지 않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 양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봄철에 탭이나 유박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예 넣어주지 않는 경우 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양분이 너무 과했을 때도 영양생략을 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올 때까지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열매 익히는데 써야 할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고 자기 덩치 키우는 영양생장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영양생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적심을 해주고 수관 내부에 있는 도장지라든가 개순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비료를 써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 열매가 별로 크진 않고 당도가 떨어져서 맛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도를 높이고 열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낙엽이 질 때까지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지 끝에 있는 끝순을 따주는 겁니다. 이걸 적심 또는 순지르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이 잘려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주면 가지가 위로 커가는 양생장이 중단되고 그 에너지가 가지 하단으로 응축되어서 밑에 열매가 빨리 들어오게 하고 열린 열매를 빨리 익게 해주고 또 크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단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금년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일수에서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과류추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런 종류의 나무가 되겠는데요. 사과류추 나무도 가지선 끝을 적심을 해줘야지만이 착과가 잘 되고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달린 줄기 끝을 적심을 해줘야지만이 줄기가 앞으로 커가는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포도송이가 크게 자라고 당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 적심을 해주는 시기는 나무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키가 쑥쑥 커 올라가서 2m를 넘어간다면 조금 일찍 해줘야겠고요. 성장 상태가 지지부진하다면 조금 늦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나무 적심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늦어도 8월 중순경까지는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11월 중순경까지 수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착과가 돼서 열매가 익기까지는 8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적심을 하면 적심을 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적심을 하면은 적심을 한 부위에서 신초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보름 전쯤 적심을 해줬는데 벌써 신초가 2개 올라왔습니다. 이런 신초들은 보이는 대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적심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할 일은 무화과 가지에서 뒤늦게 나온 도장성 가지와 개순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도장지와 개순들은 불필요한 양분을 소모해서 과일을 키우는데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로 갈 양분을 양분에 버리니까 열매를 키우고 빨리 익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달고 있지 않은 가지는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겠습니다. 괜히 이런 가지들은 그늘을 지어서 다른 열매들에 피해만 주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유수와 같이 무화과 나무도 햇볕을 잘 받아야지만이 품질 좋은 당도 높은 그런 무화과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는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유인해서 수관 내부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비료를 적절히 이용하면은 나무가 지나치게 커가는 양생장을 억제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는 생식 생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인상가리 비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인상가리 비료를 이용하면은 나무가 지나치게 커가는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는 생식 생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익는 숫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인상가리 비료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시청자분께서 무화과나무가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는 통 맺히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인상가리 비료를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가리 비료는 수세가주 무성해서 꽃눈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시비를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인산가리 비료는 일반적으로 인산 52%, 가리 34%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에 생장을 억제하면서 꽃눈이 잘 들어오게 하고 수확기에 사용을 하면 과일을 크게 자라게 하고 당도를 높여줍니다. 인산가리 비료는 과수의 균형 잡힌 성장과 생육 촉진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생육기 전반에 걸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료입니다. 특히 개화와 결실을 촉진하고요. 과일 수확 전 20일에서 30일 전에 시비를 해주면 과일의 당도와 때깔이 좋아져서 품질 좋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산가리 비료는 대부분 물에 잘 녹는 그런 수용성 비료인데요. 관주나 옆면 시비 형태로 시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산가리 비료는 수세가 너무 약한 나무에 시비를 하면은 생육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무화과 나무에는 인산가리 비료 대신에 황산가리 비료를 시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황산가리 비료는 황과 가리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황은 과일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수세가 너무 강해서 도장지가 많이 튀어오르는 등 강한 그런 무화과 나무에는 인산가리 비료를 시비해 주시고 수세가 안정되어 있거나 약한 경우 황산가리 비료를 시비해 주면 크고 당도 높은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산가리 비료는 수용성이라 물에 쉽게 녹는데요. 물과 희석해서 옆면 시비를 하거나 토양에 관주 형태로 시비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 시비를 하는 경우 물과 희석 비율이 제품마다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5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비 횟수는 3회 정도가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시비 시기는 나무 상태를 보아가며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흘 정도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주 시비에 비해서 옆면 시비를 해주면 시비 효과가 즉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일이 경과되면 50% 정도가 흡수가 되고요. 일주일 정도가 경과되면 100% 시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산가리 비료와 황산가리 비료는 시중에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료들은 무화과나무뿐만 아니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거의 모든 밀수는 물론이고요. 오이와 수박, 참외, 마늘, 양파 등 농작물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포대에 사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프아우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산가리 비료, 즉 버티케어 PK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황산가리 비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서 댓글란 상단에 구입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에 탭이나 유박을 주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화과나무에 적정량의 탭이와 유박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퇴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은 무화과 열매를 많이 생산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퇴비를 줘도
지나친 양생량으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으니까 꼭 적정량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를 주실 때는 11월에서 12월경에 주시는 게 좋겠고요. 유박을 주실 때는 2월경에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